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이 앞에 총평은 듣고 오셨죠? 한국사 아주 이 교육 과정이 아주 가장 적합하게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는 그런 문항들로 1번부터 20번까지 아주 쉽게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전혀 문제 없는 그런 문항들로 공부하셨다면 문제 없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제가 총평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해설지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내년도 이 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이번 수능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 문항들이 배치가 되는지, 사실 이건 제가 그 수능 보기 직전에 그 요약 강의에서 이미 다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아주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복기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여러분들 가에 해당하는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문항 배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원래 이 선사시대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여러 나라 성장, 뭐 여기까지 이제 시험 범위에 좀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시대가 선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1번 문항 배치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로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1번부터 20번 다 쉽지만 가볍게 가야 되거든요. 1번은 출제위원들이 다 그걸 고려해요. 1번부터 가슴이 톡 막히는 그런 문제를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번에다가 여러 나라 문제를 배치하기는 제가 출제위원이어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문제를 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네, 이번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 성장에서 나오지 않고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죠. 가에 해당하는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키워드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개념 시간에 공부했던 키워드를 지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봤더니 여기 키워드 보이고 있죠? 뗀석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따단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뗀석기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시대가 될까요? 그렇죠. 구석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석기의 유물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얼마나 여러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이 출제위원 선생님들의 노력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유물에다가 밑에 또 이름까지 다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 이거는 정말 1번 문제를 틀린 거는 저는 출제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거는 네, 정말 진짜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1번 문제를 쉽게 이렇게 맞추라고 배치를 했는데 이걸 틀리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사실 유물 사진만 나와도 금방 알죠? 네, 바로 주먹도끼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비파형 동검은 어느 시대의 문화유산일까요? 이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의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덩이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 나라, 여기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하나 이렇게 툭 얹혀 있습니다. 변안에서 낙랑과 또는 외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덩이쇠를 수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한참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철기 시대로 가야 되겠죠. 앙부일구는 여러분들 조선 세종 때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아무려면 뗀석기를 사용하는 구석기인들이 이런 걸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네, 4번은 조선시대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상평통보입니다. 이 상평통보는 더 뒤로 가야죠. 조선 후기, 특히 숙종 때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화폐가 되겠습니다. 상평통보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안 하셨지? 네, 정답을 해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1번 문제 이제 가볍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선사시대가 끝난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디가 나오는 거냐면 고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고대에서 이제 두 문제가 배치가 되는데 제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능 보기 전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대에서 두 문제가 배치가 될 때 한 문제는 삼국시대에서 배치가 될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남북국시대에서 배치가 될 거다. 그런데 남북국시대에서는 일반적으로 남국통일신라 북국 발해가 있는데 남국 이 통일신라 문제는 삼국에 있는 이 신라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를 두 문제나 배치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3번 문제 남북국시대 문제는 발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제가 분명히 분석해 드렸어요. 그죠? 이번 수능에서 정확히 제 분석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가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시험에 반드시 삼국시대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문제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해봐. 네, 확인해봐. 저기 200분의 기적 가서 한번 확인해봐. 다 나와 있어. 네. 그 200분의 기적 그거 듣고 이거 풀면 제가 출제위원으로 이게 문제 유출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선생님이 정확히 분석해서 선생님이 워낙 찍기의 달인이라서 그렇게 잘 여러분한테 안내를 한 건 사실은 아니고요. 워낙 평가원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관성의 논리를 따라오면 당연히 그 결론에 누구나 다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평가원이 워낙 일관성 있게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고 또 여러분들한테 일관성 있는 약속을 여러분들 분석해 드렸을 뿐이에요. 자,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의 전성기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라.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서 제가 이 장수왕, 그죠? 이 고구려 장수왕, 이 5세기, 이 전성기 시대의 모습을 좀 잘 살펴봐라. 남하 정책하잖아요. 평양천도 하고요. 거기에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백제였단 말이에요. 이 고구려의 전성기 때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제가 이 한성을 점령당하죠. 그리고 급하게 도읍을 옮긴다고요. 어디로? 웅진으로. 지금의 공주죠.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바로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기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제가 예까지 들어줬어. 예까지.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돼요라고 내가 예까지 들어줬어. 예까지. 네. 근데 이 예가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대로. 지금 보니까 이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왜 그랬냐고 묻고 있죠? 그럼 뭐 이거 고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이건 이제 고려 시대로 가야 되는 내용이니까 시대가 전혀 안 맞고요. 이게 지금 우린 삼국시대 하고 있으니까 흑치상지의 부흥운동, 흑치상지는 여러분들 백제부흥운동이잖아요. 흑도복 말씀드렸죠. 이것도 시대가 안 맞고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다. 이건 고려 말에 볼 수 있는 모습. 이를 통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시대가 안 맞고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아이고 이건 저 뒤쪽에 고구려가 이 수나라와의 그 싸움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7세기 상황입니다. 시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바로 이 장수왕의 남하정책 2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대 한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고대에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삼국시대가 아닌 남북국시대 문제가 나온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남북국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 특히 발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밑줄치인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발해할 때 여러분들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야 라고 내가 강조했던 키워드 있잖아. 그게 뭐예요? 해동성국. 해동성국이 내가 이렇게 워딩했어. 해동성국이 주어지는 자료에 있거나 아니면 답지에 있거나 하여튼 이 해동성국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다 라고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죠.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 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키워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요 키워드가 나왔네요. 이번엔 답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자료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된다? 이 나라는 바로 발해. 발해가 되겠네요. 그죠? 발해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별무반을 편성했답니다. 별무반 편성은 여러분들 이거 고려, 윤관, 그죠? 동북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대가야를 병합했다. 이건 신라 진흥왕 때 보여진 모습이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네, 여기 있죠. 삼성육부의 운영. 제가 이 발해 설명하면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과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육부,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추인의지의 신부가 있더라 라는 설명을 드렸죠. 바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조선시대로 가야 되죠. 조선시대 그 임진왜란 과정에서 오군영의 첫 출발로서 이 훈련도감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구서당 10정은요. 통일신라 신문왕 때 중앙군, 지방군 그 재편 과정 속에서 나온 내용들. 시대가 안 맞죠? 틀린 내용. 나라가 안 맞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해서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두 문제를 다 풀어낸 겁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아주 친절하게 그냥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 중세 고려 세 문제를 풀어보실 예정입니다. 중세 고려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일단 왕 기억해라. 왕 기억해라. 왕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왕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많이 나온 왕이 고려 초기라면 광종이 있겠고 고려 후기라면 공민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침사가 워낙 많잖아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싸워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파트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왕 문제가 나왔어요. 왕 문제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떤 왕이 등장을 했냐면, 자, 잘 보세요. 이 키워드를 보시면 돼요.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키워드는 뭐냐면 다른 거 다 읽으면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고요. 일단 뭐 여기 지금 키워드 후삼국의 통일이 있습니다. 그죠? 후삼국의 통일이 나왔어. 그러면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누구야? 이 키워드만 봐도 누굽니까? 태조 왕건 아닙니까? 게다가 역분전이라는 키워드까지 있네. 그러니까 이 왕은 바로 태조 왕건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광종과 공민왕이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가끔은 이렇게 태조 왕건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또 왕 문제가 이 고려시대에서 빼놓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태조 왕건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골라보도록 할게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성종, 그죠? 성종 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개념시에 공부했던 게 누구냐면 왕건, 광종, 성종 요 세 명의 왕을 고려 전기에 공부했습니다. 그죠? 바로 그 성종, 최승로의 시무 28조 채택해서 지방간을 파견했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사심관 제도를 운영하였다. 정답이 나왔죠, 여러분들. 태조 왕건하면 사심관, 기인 제도 이런 걸 통해서 호족을 좀 이렇게 호족을 이렇게 견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에 또 호족들에게 주었던 건 뭐 사성 제도라든지 역분전이라든지 결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다고 설명드렸죠. 정답은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정도감을 신설했대요. 교정도감은 무신정권 최충원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과거제를 시행했던 왕 바로 고려 광종이 되겠네요. 이번엔 틀린 답주로 그래도 한번 걸치고는 가시네요. 광종입니다. 청해진은 이건 웬 말입니까? 청해진은 통일신라로 가야죠. 다시 앞시기로 가야죠. 바로 장보고와 연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왕 문제 하나 골라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또 고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독특했어요. 이 문제가.
사실 이 5번 문제가 좀 살짝 튀었다. 이제까지 고려 문화 파트에서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고려 문화 파트에서 문제를 하나 제대로 냈습니다. 제대로. 물론 뭐 개념 시간에 다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5번 문제가 경제 문제가 빠졌어. 이게 워낙 이 경제 문제에서 너무 매번 나왔어요. 너무 매번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경제 문제를 내리고 그리고 이 문화 문제를 모처럼 하나 집어넣은 듯 합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고려시대 나온 저술 중 민족의 자주의식이 반영된 그런 것으로는 뭐가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제가 개념 파트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계승의 어떤 그런 이규보의 뭐 동명왕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군을 끌고 나왔던 그런 어떤 고조선과 관련된 역사, 일련의 삼국유사라든지 이승유의 제왕 운기가 있다라고 개념 시간에 이 세 개를 딱딱딱 문화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로 나온 겁니다. 모처럼 이 고려 문화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네. 자, 여기 보니까 일련의 삼국유사가 있어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있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야? 이승유의 제왕 운기밖에 없겠네요. 그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이 출제위원들께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들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고려시대와는 거리가 먼, 고려시대와 거리가 굉장히 먼 역사서를 끌고 들어오십니다. 네. 출제위원들께서 이 문제를 내시면서 살짝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이거 살짝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문제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한국사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문제를 내는데 꼭 여러분들이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야. 이 문제 이렇게 딱 내은 상황 속에서 뭔가 선지가 조금 여기서 살짝만 가깝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렵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뭐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막 헷갈리는 거야. 왜냐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한국사 깊이 안 하거든. 안 한 상태에서 김부식의 삼국사에 나면 우르르르 그 답지로 갈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이 책들이 나온 그 앞에 시대거든요. 고려 전기거든요. 이거 다 고려 후기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있는 책은 이 선지에서 다 빼버렸어요. 왜? 맞추라고. 간단해, 맞추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자,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입니다. 이거 다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나왔던 그런 유명한 책들입니다. 분명히 조선 후기 파트에서 제가 문화 설명하면서 이 역사책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요. 한참 뒤쪽입니다. 그죠? 게다가 뭐 이승유의 제왕이 답이고요. 자, 박은식의 한국통사 4번 나왔고요. 백남은의 조선사회 경제서 나왔어요. 이건 언제야? 이거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 너무 멀어도 너무 멀어. 이렇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문제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답지 배열을 통해 가지고 맞추게 하려고 이 출제위원들이 선지를 지금 추스리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여요. 저도 뭐 예전에 어쨌건 간에 이게 보입니다. 고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이승유의 제왕 운기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고려의 세 문항 중에서 두 문제를 풀었습니다. 한 문제는 왕 문제 풀었고요. 또 한 문제는 문화, 좀 생소하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여기 지금 또 왕이 나왔어요. 네, 이번 고려에서는 왕을 집중적으로 내고 있는데, 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려시대 때 광종 문제, 공민왕 문제 한 문제씩은 나온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광종이 지금 안 나왔네. 광종은 저기 선지, 과거제 정비로 나왔네. 그지?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왕 또 나왔습니다.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키워드 보이십니까? 네, 바로 쌍성 총관부 빰빰빰빰빰. 공민왕 키워드 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쌍성 총관부와 전민 변정도감.
분명히 워딩이 뭐야? 쌍성총관부와 전민변정도감을 바꿔가면서 어떤 게 자료면 그 나머지는 답지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쌍성총관부가 자료에 있으면 답지는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이 답지에 있으면 쌍성총관부가 답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제가 설명 분명히 드렸습니다. 국민학 나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쌍성총관부가 나왔으니까 답지는 뭐가 나올 차례야? 전민변정도감이 나올 차례죠. 있어요?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죠? 네. 이 다른 선지들도 참 이게 굉장히 이렇게 멀찍이 떨어뜨려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입국조서가 반포되었다. 자, 이 교육 입국조서의 반포는 언제인가요? 이거는 이제 갑오개혁 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까? 한참 근대사로 가야 돼요. 근대사로. 전혀 답이 될 수 없고요. 북한산 순수비가 붙는 왕이 누구야? 진흥왕 순수비 아닙니까? 이건 신라 시대입니다. 고대 신라. 틀렸고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대요. 자, 이자겸의 난은 고려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회사령은 이게 웬일이야? 이건 일제강점기 1910년대 보여지고 있는 모습, 일제정책이 되겠습니다. 완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틀렸죠? 정답을 해서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세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번엔 좀 특이하게도 왕 문제가 2문제나 나왔어요. 그죠? 왕건과 공민왕이 나왔고요. 그리고 문화 파트에서 이제까지 사실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의 유형이 하나가 출제되었지만 그 문제도 역시 이 선지를 아주 뒤쪽으로 돌려 세우면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문제가 지금 짜여져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이제 조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역시 또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내문학 나오는데요. 왕 문제 나올 것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이 조선 전개는 세종이고 조선 후기에는 정조다라고 설명드렸고 이 문제 나올 거고 임진왜란 병자호로 해서 한 문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대동법, 바로 이 세법에서 한 문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 파트에서 바로 서민 문화의 성장을 보여주는 이 문화 파트에서 문제 한 문제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 세종대왕을 빼놓고서는 또 이 한국사 시험 문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거 딱 보면 농사직설, 칠정산, 딱 이것만 봐도 키워드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세종입니다. 그죠? 세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답지가 뭐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답지, 훈민정음 반포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라 라고 제가 분명히 이 수능 보기 전에 그 앞에 그 200변의 기재에서 정확하게 제가 딱 찍어드렸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 이거 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걸 모르는 것은 진짜 너희들 그 예의가 아니지. 지금 쓰고 있는 한글 이 한글의 출발이 훈민정음인데 그걸 세종대왕이 모르면 안 되지. 이거는 기본적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훈민정음 반포. 우산국 정복. 이거는 이제 신라 지증왕 때 보이는 모습이니까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다음 이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제를 제정하였대요. 대한민국 국제는 이거는 쭉 뒤로 와야죠. 바로 대한제국 고종 황제 때입니다. 틀렸고요. 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 이것도 이제 개념시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세종하면은 의정부 서사제. 그 앞에 있었던 태종과 그 뒤에 있었던 세조는 육조 직계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맞겠네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을 고르면 몇 번? 4번. 이렇게 여러분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이제 조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나왔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세법 문제 나온다고요. 세법에서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대동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대동법이 7, 그리고 가끔 균역법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번에는 역시 그 대세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자, 광해군 때 실시된 법, 영정법, 인조, 대동법, 광해군, 그리고 균역법, 영조 배웠잖아요. 그죠? 자, 일단 방납의 폐단이라는 키워드가 뿌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납의 폐단이라는 아주 결정적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어요. 방납의 폐단인 경우에 딱 등장하는 법 뭡니까? 조선 후기 대동법이잖아요. 예, 이 대동법입니다. 이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대동법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공인과 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 둘 중에 하나 답지가 될 거라고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답을 해서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답지로 여러분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계 암문을 통해 지계가 발급되었다. 지계는 여러분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던 토지계약 문서,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를 밝히는 그런 문서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시대가 안 맞습니다.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 전시과 이거는 고려의 토지 제도입니다. 시대에 안 맞고요. 사회주의 운동. 네, 광해군 때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바로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만들어진 그 법이죠. 틀렸고요.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시행되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는 여러분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시행되었던 바로 농지개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느껴져요? 한국사 시험 문제의 출제의 원칙, 최대한 이 답지들, 이 선지들은 답지와 시대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답지들을, 그런 선지들을 지금 최대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광해군 때 사회주의가 이게 웬 말이야. 그죠? 아니, 광해군 때 이 농지개혁,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이게 왜 나와, 이게.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틀리지 말라고. 여러분들 다른 과목 시험과의 차이가 이겁니다. 다른 과목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선지를 굉장히 촘촘하게 비슷하게 엮어놓죠. 한국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걱정이 많아. 혹시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혹시 착각할까 봐.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선지를 떨어뜨려 놔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전 보여요. 그죠? 예, 그래서 대동법, 공인, 이거 키워드 알면 되는 겁니다. 정답을 해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때요? 세종 나왔고 대동법 나왔네. 어후, 야, 완벽하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키워드를 좀 보니까 진주가 등장을 하네. 진주가 지금 등장을 하고 삼정의 문란이 지금 등장을 하고 그리고 임술년 이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니까 아하, 조선 후기 있었던 임술농민봉기, 진주에서 출발했던 임술농민봉기 이유는 뭐였어? 삼정의 문란 아니었습니까? 19세기 바로 농민봉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19세기 초반에는 홍경래의 난이 있었고 19세기 중반에는 바로 이 임술농민봉기가 있었고 19세기 후반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19세기 자료를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르시면 돼요. 고르시면 되는데 이건 뭐 이 시대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신라 말,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답지는 그냥 5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조선 후기 농민봉기의 발발. 다른 답지와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이게 시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게다가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 이 문제는 지금 정해져 있잖아. 선사에서 한 문제, 고대에서 두 문제, 고려에서 세 문제, 조선에 네 문제야. 지금 9번은 배치는 지금 조선 배치야. 조선 배치.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선생님 말만 잘 들었으면 이걸 고를 수가 없어. 9번, 10번은 지금 조선 문항 파트거든. 여기에 웬 신라와 고려가 나오겠어? 이건 무조건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앞에 이미 세종 조선전기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정답을 해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조선의 마지막 문제 봐야 될 텐데요. 문화 파트가 빠졌습니다. 조선 문화는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서민 문화 성장 문제 나온다고 설명드렸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경제와 문화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지금 보니까 7패 2연을 돌아보니 통공정책으로 뭐 금난 정권이 뭐 폐지되었다는 군
나도 장시에서 들었네. 일부 시전 상인들이 타격을 받겠어. 이거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정조 때 있었던 모습이에요.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문화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조선 후기 때 여러분들 풍속화, 진경산수와 한글 소설 대표적인 답지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여성.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봉오동 전투는 여러분들 언제야? 이 봉오동 전투는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너무 뒤쪽으로 가잖아. 너무 뒤쪽으로. 그러니까 2번은 답이 될 수 없죠. 그죠? 네. 3번 화백회의 진골귀족. 이건 저 신라시대 아닙니까? 너무 앞쪽이야. 답이 될 수 없어. 서울올림픽. 서울올림픽 이걸 답지라면 너희들 진짜 정말 너희 속상해 진짜. 정말 이게 출제위원께서 진짜 이거 내시면서 진짜 이거는 안 하겠지 하고 내신 건데 서울올림픽 이분들 계실 때 서울올림픽이 열렸겠어? 말이 안 되지. 그죠? 네.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경부고속국도를 건설한 기술자가 이때 어딨어? 말이 안 되지. 그지? 이거는 저기 뭐냐 현대사잖아. 너 씨발 이걸 틀리면은 나는 정말 미친다 진짜. 이 문제를 틀리면 이거 초등학생들도 이 문제를 갖다 주면은 이거 맞춰요. 고3이 말이야. 이 문제 틀리면 되겠어? 그죠? 다 맞추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틀렸을 그런 수험생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참. 네. 그래서 정답은 한글 소설을 읽는 여성. 네.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있냐는 거야. 조선 후기 때 서민문화 성장, 한글 소설 이거 성장했는지 알고 있느냐는 거야. 그죠? 연결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선지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냥 너희들 공부했어 안 했으면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야. 그걸 갖고 이렇게 문제를 틀거나 비꼬지 않아요. 절대 한국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한 만큼만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근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오케이. 다 풀었습니다. 자, 이제 근현대 문제 10문제 풀 텐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 10문제 풀어보니까 정확히 제가 이 수능 보기 직전에 요약 정리해줬던 거 이거 시험에 나와 꼭꼭꼭 집어줬던 게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거의 다. 그것만 들었어도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다 풀고도 남어.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근현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네. 자, 밑줄친 창의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이제 키워드 보시면 돼요. 키워드 뭐가 등장합니까? 전봉준 등장합니다. 전봉준. 전봉준 나왔어. 그럼 뭐야 이거? 동학농민운동 아니야. 그죠?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계양기에서 세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 이 이모군란부터 동학농민운동까지 한 문제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모군란 갑신자면 동학농민운동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 문제 나온 거예요. 전봉준이야 동학농민운동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가볼게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는 이건 여러분들 이거는 저기 뭐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동학농민 운동 때 지금 베트남 전쟁에 파병이 될 리가 있겠니? 이걸 틀리면 안 되지. 그지?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안시성 전투는 여러분 이거 고구려 안시성 전투 아닙니까? 이거는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어요. 너무 앞쪽이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죠? 자, 다음 갈게요.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두었대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이거 조선시대 아닙니까? 답이 될 수 없어요. 이거.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이 메가더 장군 아니고 메가더 장군. 이거 답이 될 수 없잖아. 그죠? 나 진짜 이 11번 문제를 이렇게 어려워서 틀렸다는 수험생 있으면 진짜 와봐. 진짜 와봐. 5번 우금치. 전봉준의 동학농민운동 우금치 전투. 이거 알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모르더라도 1번, 2번, 3번 베트남 전쟁, 안시성 전투, 이 한산 대첩, 인천 상륙작전. 그러니까 이걸 낸 이유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는 게 저희 한국사의 목표예요.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을 물어봐서 틀리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한산도 대첩은 누구야? 언제야? 이순신 장군 조선이야. 인천 상륙작전은 누구야? 언제야? 이건 메가더 장군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은 언제야? 어느 때야?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내용. 안시성 전투 이거 고구려 당과의 싸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 쉽다고 해서 그냥 툭 치고 넘기진 마시라고요. 이 정도는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이기 때문에 문제를 낸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정답을 해서 5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이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계양기에서 꼭 나오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이모군란부터 동학농민운동까지 한 문제 나오고 또 한 문제가 나온 다음에 이제 한말 그 국권 피탈기에 싸웠던 저항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뭐 애국개몽 운동이 있겠고 의병 전쟁이 있겠고 그리고 경제적 구국 운동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신민회 기억하시고 정미의병 기억하시고 그리고 국채보상 운동을 기억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나라빚을 갚제, 나라빚 1,300만 원을 갚제, 그죠? 나라빚 1,300만 원을 갚자라고 했으니까 이건 빚을 갚자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빚을 갚자는 운동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국채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국채보상 운동할 땐 제가 키워드를 설명드렸어요.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죠. 어디에서 출발했다? 대구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어디가 지원해줬다?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었다. 라고 해서 이 두 개의 키워드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제가 아주 꼭 눌러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국채보상 운동에서 이 두 가지 키워드 설명드렸으니까 요 관련된 답지가 구성되어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1907년에 있었던 그런 국채보상 운동 가볼게요.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이 당시 이제 이게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일제 통감부. 왜냐면 을사늑약을 계기로 해서 통감부가 설치되죠. 초대 통감이 누구였냐면 이토 히로부미. 바로 그 통감 정치가 시행되고 있었고 그들이 이거를 방해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던 사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앞쪽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사회주의 사상들이 사회주의 활동들이 너무 활발해지니까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1925년에 20년대에 사회주의 탄압을 위해서 만든 법 치안유지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지금 한 말이니까 일제 강점기 관련된 선지는 답이 될 수 없겠죠. 답이 될 수 없고요. 다음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주도하였다. 아이고 이거 건국준비위원회 건준 아니야. 이거는 광복되고 나서 활동한 단체입니다. 역시 또 지금 선지를 훅 뒤쪽으로 돌렸어요. 지금요. 보이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주 멀리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답지 여기 나왔네요.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그 교양으로서 딱딱딱딱 찍어드렸던 게 바로 지금 다 답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5번은요.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요거는 여러분들 황준센의 조선칙략을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와서 열람토록 하게 되면서부터 나왔던 사건. 이 조선칙략의 핵심은 뭐냐면 방러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수교하라는 거였습니다. 연미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영남 유생들이 중심되어 가지고 미국과의 수교 결사 반대를 외치고 올라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역시 80년대 초반으로 한참 앞쪽으로 가야 되니까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정답을 해서 바로 대한매일신보와 연결하시는 답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겁니다. 자, 이제 계암기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일제가 우리의 그 국권을 어떻게 피탈해 갔는지 그 과정들 여러 조약들을 맺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냐면 을사늑약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을사늑약을 중심으로 해서의 그 흐름을 꼭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을사늑약, 우리의 외교권이 강탈당했던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미초친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네, 일본인 통감을 우리나라에 두고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일본 전권대사가 협박을 가하였고 병사들을 동원하여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가부를 결정하라고 위협하는 가운데 붐붐붐.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언제 체결되었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을사늑약 체결은요. 바로 국권 피탈, 고종의 강제 퇴위, 대한제국 수립.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고종이 이에 반대해서 헤이그에 특사 파견했고 그를 빌미해서 고종의 강제 퇴위가 이루어진 거잖아. 그죠? 정답은 그래서 네, 4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뚝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 국권 피탈기의 어떤 그 흐름들을 묻는 문제, 예, 어떻게 우리를 피탈했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맞서 저항했는지 여기서 지금 두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죠? 두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개항기 문제가 완료가 된 겁니다. 좋아요. 자, 이제 다음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에서 꼭 나오는 문제는 뭐라 그랬죠?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나누어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한 문제 꼭 나온다고 설명드렸고요. 자, 저는 지금 네 문제를 분석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저항했느냐, 이 문제죠. 특히 3.1운동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신간회 활동 너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여러 조직들, 한인 애국단도 나올 것이고 한국광복군도 나올 것이고 요게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의 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오잖아요. 나온다니까요. 내가 아예 이번 시험 1번부터 20번까지 내가 한번 문제를 한번 쭉 한번 키워드를 뽑아볼 걸 그랬어. 이미 여러분들 200분 기적 들으시면 알 거예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자, 여기서 지금 3.1운동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나왔잖아요. 지난 1일의 독립선언에 따라 하늘이 흔들리고 붐붐붐.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 제창. 김인년 3월 며칠. 정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도 혹시나 또 모를까 봐 여기도 김인년 3월 요거까지 또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그죠? 절대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디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3.1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네. 자, 통일기무함은 설치에 영향을 끼쳤다. 통일기무함은 여러분 1880년대 초반 개화운동을 이끌었던 조직이 되겠습니다. 너무 앞쪽이죠. 이거 지금 일제강점기예요. 개항기 선지입니다. 틀렸고요. 4.13 호헌. 4.13 호헌 조치는 여러분들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그런 선지입니다. 너무 시대가 안 맞습니다. 그죠? 2번도 틀렸고요. 3.15 부정선거. 이건 바로 4.19 혁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도 현대사 너무 뒤쪽이고요. 시대가 전혀 안 맞고요. 다음 4번. 러시아가 요구한 저령도 조차를 반대하였다. 러시아가 요구한 저령도 조차를 반대했던 조직은 독립협회죠, 여러분들. 독립협회, 특히 이제 만민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 부당한 요구들을 몰아내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독립협회 활동했던 건 언제 일제강점기 이전 개항기에 있었던 모습이잖아, 그죠? 틀린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 일제강점기에 있는 선지가 하나도 없어. 1번부터 지금 4번까지 봤는데 다 개항기 아니면 현대사야. 일제강점기 관련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럼 뭐 답지는 그 5번 이거 보지 않아도 5번이에요. 보지 않아도 5번. 5번. 네.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답지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왜냐면 이게 일제 선지가 없다니까. 일제 강점기 선지가 없다니까. 일제 강점기 선지가 있는 거 여기 일제라고 나와 있잖아. 일제라고 지금. 그죠?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어. 정답을 해서 5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일제강점기 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은 학생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아하. 자, 순종의 서거가 나왔다. 순종의 서거. 그러면 이건 어떤 운동과 연결되는 거예요? 60만세 운동과 연결되는 거죠. 그죠? 이 계획은 일제에 의해 사전에 발각되었지만 학생들은 예정대로 6월 10일에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네, 60만세 운동 지금 나오고 있네요. 1929년 10월 말 나주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에 대해 경찰은 일본인 학생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였다. 이런 민족차별에 분노한 광주 지역 학생들, 자, 광주 지역 학생들은 11월 3일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항일 시위를 전개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시험에 꼭 나온다라고 하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들? 신간회. 신간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신간회 결성, 민족 유일당 운동 결성에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60만세 운동이고, 이 결성된 이 신간회가 도움을 주었던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이 흐름을 꼭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보나마나 답지는 신간회야. 이건 답지 신간회야. 이렇게 지금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줬다는 거, 이거는 보나마나 이건 신간회야. 이건 무조건 신간회야. 그것도 1번이네. 네, 1번이네. 이렇게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나올 문제가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1번 여러분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자, 자유시 참변은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1920년대 초반에 이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답지가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그 수능 선지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번 선지가. 이게 20년대 후반이라면 이거는 20년대 초반이에요.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간 선지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 신간회를 제가 너무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60만세 운동과 신간회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석처럼 철컥 붙어 있기 때문에 답지를 쉽게, 확실히 아주 도드라지게 답지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뭐 남북협상은 여러분들 이거 50총선에 반대하면서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을 만나러 평양으로 갔던 그런 사건,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일제강점기 20년대잖아요. 그죠? 답이 될 수 없고요. 다음 4번. 유경공원이 설립되었다. 자,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188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는 안 외워도 되고요. 그냥 개항 직후에 80년대에 보여줬던 국가가 세운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안 맞아요. 개항기야. 틀렸고요. 군국기 무천 여러분들 가보기역 이제 1차 가보기를 이끌었던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이것도 개항기. 시대가 안 맞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당되는 거는요. 지금 1번과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촘촘한,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촘촘함이 있지만 워낙 답지가 아주 도드라지게, 뭐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야, 고민의 여지가.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일제강점기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추홀친 사건을 주도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어떤 문제 하나가 필요해요, 지금. 네, 왜냐면 앞에 3.1운동 나왔고, 그 다음에 신간에 나왔잖아요. 그죠? 뭔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 예.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무엇을 채택했을까를 기다려봤더니 이 문제를 지금 채택했습니다. 자, 우리 프랑스는 지난 10여 년 동안 김구를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구가 단원을 보내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을 빌미로, 자,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대요.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우리에게 김구를 체포해 넘기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프랑스가 일본과 전쟁을 결심하지 않는 한 김구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지금 프랑스 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김구가 단원을 보내가지고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이 사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것은 바로 김구하면 여러분들 김구가 만들었던 조직이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바로 한인 애국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한인 애국단 하면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봉창은 어디에서?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던 인물이고요. 윤봉길은 상하이 흥꺼우 공원, 중국 상하이 흥꺼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인물이니까 바로 이봉창이 되는 거고요. 그가 속했던 조직은 바로 이 한인 애국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인 애국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갑니다. 1번 예송을 전개하였다. 이거 좀 예송은 이게 언제 때입니까? 조선시대 현종 때 있었던 상복을 3년 입을지 1년 입을지 그와 관련된 논쟁을 펼쳤던 그런 이야기. 너무 앞입니다.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한성순보의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개항 직후에 보여지는 내용이니까 개항기예요. 이거 지금 일제강점이니까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대요. 관민공동회 하면 여러분 독립협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관민공동회 역시 개항기, 독립협회와 연결돼야 되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나오네요. 윤봉길, 이거 이봉창 쭉 해서 답지. 그러니까 자료를 이봉창을 주고 답지를 윤봉길 고르는 문제였네. 그죠, 여러분들? 정답은 해서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청해 선진 문물 수용을 주장하였다. 청해 선진 문물 수용을 주장하였다.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조선 후기 실학자들, 특히 대표적인 실학자가 있다면 중상학파들이 되겠죠. 뭐 박지원이라든지 박재가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네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 이거 꼭 풀어야 되는데 뭐가 지금 안 나왔죠, 여러분들? 나올 거 다 나왔고 내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왔고 3.1운동 나왔고 신간에 나와서 나올 거 다 나왔어. 지금 빠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 이거 반드시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안 나왔어 지금. 근데 지금 한 문제밖에 안 남았어.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무조건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이에요. 그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네. 자, 미추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자료에는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법, 자, 키워드 등장했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에게 수탈당한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93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30년대와 40년대 광복 직전까지 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아주 전형적인 문제. 제가 분명히 워딩이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일제 정책 10년대, 20년대, 30년 정책을 묻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30년대 정책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10년대고 그 다음이 20년대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30년대 정책 또 나온 겁니다. 이 시기에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 한국시민서사 암송. 와우, 바로 답 나왔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창씨 개명이라든지 한국시민서사 암송이라든지 뭐 궁성유배라든지 징용, 징병, 위안부라든지 공출 배급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국시민서사 암송 강요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구주오소경, 이거는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구서당 십정과 연결을 제가 설명드렸죠. 시대가 너무 안 맞아요. 틀렸고요. 다음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홍범 14조라는 것은 바로 갑오개혁 과정 속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그 이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대가 안 맞고요.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하하.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 인조 때입니다. 조선 인조 때 너무 안 맞고요. 틀렸고요. 다음 노급을 폐지했답니다. 아까 그 구주 오소경 나왔던 신문왕 때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관료조는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너무 앞이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 꼭 나온다고 설명드렸는데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에서 일제와 관련된 일제 시대 뭐 10년대도 좋아, 20년대도 좋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10년대, 20년대 정책조차도 없어요. 조차도. 그냥 일제강점기 관련된 선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대를 이렇게 벌려놓고 있는 모습들. 틀리지 말라고 지금 이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은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까지 모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됐죠? 자, 이제 현대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는 여러분들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현대사는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부터 6.25 전쟁까지 그 흐름, 그거 묻는 거 한 문제. 그 다음 문제는 민주화운동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문제는 통일 관련 문제 한 문제. 이게 그냥 정해져 있어요. 현대사는요.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갑니다. 자, 가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신의 의무와 권리, 지금 말씀하십시오. 자, 누구의 결정사항에 따라 설치된 미소공동위원회. 뭐 이거 바로 나왔네.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어디에 설치된 거야, 이거. 이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아닙니까? 모스크바. 그죠? 이 모스크바의 결정의 첫 번째 뭐예요? 임시정부 수립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신탁 통치한다. 그죠? 신탁 통치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바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라는 게 정해졌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결정되면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돼? 좌와 우의 대립이 격렬하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죠? 하여튼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광복지구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와 50 총선과 6.25 전쟁 요 세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이번 수능에서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허니 6조가 채택되었답니다. 허니 6조는 여러분 또 나와요. 이거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참 가야죠. 개항기입니다.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개항기입니다. 우린 지금 현대사 배우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이 합의되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한참 뒤쪽으로 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죠. 한반도 신탁통치 실시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게 바로 정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요거 답지를 골라내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가볼게요.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 특사로 파견되었다. 이게 바로 헤이그 특사 아니겠습니까? 헤이그를 특사를 파견했다. 누가? 고종이 왜? 을사늑약을 반대하기 위해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것도 역시 일제강점기 앞에 있었던 한 말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등으로 결렬되었다. 이게 바로 국민대표회의고요. 1923년에 열렸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진로와 관련해서 대립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시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뭐 한반도 신탁통치 실시 문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사를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왜냐면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앞에서 구석기부터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현대사까지 오질 않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횟수가 적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는 문제 딱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는 것만 딱 정확히 개념 정리해 두시면
얼마든지 풀 수가 있겠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는 뭐 이거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요. 네. 민주화 운동 문제가 19번입니다. 그거 지금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다음 민주화 운동이 전개될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우리는 유신 독재의 연장인 군부 독재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광주 등장했습니다. 광주 민주 시민들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투쟁에서 수많은 목숨이 계엄군 등장했네. 계엄군. 네, 총칼에 희생되었고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건 바로 5.18 민주화 운동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5.18 민주화 운동 이게 키워드가 있잖아. 5.18 민주화 운동 하면 첫 번째 키워드가 뭐야? 예, 바로 이 계엄군. 계엄군. 두 번째 키워드는 뭐야? 시민군. 그죠?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유신. 네 번째 뭐예요? 바로 신군부.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제가 정해드렸어요. 4.19 같은 경우에는 김주열, 이승만, 3.15 부정선거.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박종철, 이한열, 4.13 호원, 6.29 선언. 이것만 기억하면 그냥 19번은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이 키워드만 제가 딱 알려드린 것만 딱 기억하면 무조건 맞추고 19번은. 자, 여긴 지금 광주가 나왔고 계엄군이 나왔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이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 4.19 혁명 하나 나왔고 6월 민주항쟁 나왔고 그 사이 내에 12.12 사태를 통해 가지고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군부에 대한 어떤 저항하는 모습으로서 5.18 민주화 운동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네, 5번 답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9번 민주화 운동 관련 문제를 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는 뭐예요? 20번 문제는 통일 문제예요. 이게 그냥 떡하니 정해져 있어요. 자, 20번 문제 통일 문제인데, 자, 이 통일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먼저 박정희 정부 때의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 있어. 요거는 이제 노태우 정부 때.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남북이 합의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7.4 남북 공동성명의 키워드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3대 원칙. 예, 평화 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회까지.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이제 뭐 일단 이게 박정희 정부 때고, 남북 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고, 6.15 남북 공동 김대중 정부 때고, 네, 요건 이제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남북 기본합의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남북의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의 관계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거, 그리고 내부 교류라는 거, 요거 이제 키워드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의 키워드, 그 키워드는 뭘까요? 그 키워드는 바로 최초 정상회담. 최초의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 그 이후에 이제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경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금강산, 용로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합의되었던 것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20번 문제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19번 문제가 민주화 운동인데 거기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듯이 20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통일 관련된 키워드 알고 있으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다 알려준 건데 출제위원들이 모평을 통해 가지고 아니 역대 수능까지 이제까지 그 모습을 통해서 다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가입했대. 유엔에 동시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용의 세시대를 열기로 합의했대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자주로 실현하는 우리의 노력도 북의 호응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여러분들, 노태우 정부 때 내가 화살표도 내가 써줬잖아. UN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이게 바로 노태우 정부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 흐름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그 흐름이다. 라고 써면 지금 여기 UN 가입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게 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갑니다.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이 당백전이 여러분들 이게 조선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을 하기 위해서 남발했던 고액 화폐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도병마사를 설치했다. 뭐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요즘 용어가 아닌 것 같지 않아? 요즘 용어 이걸 보면 여러분들 그냥 요즘 용어가 아닌 거 느낌상 이 몰라도 돼. 왠지 모르게 요즘 뭐 도병마사 이런 거 쓰니? 이게 너무 생소하잖아. 그치? 이거 느낌으로도 아니야. 이거는 도병마사는. 이거는 고려시대. 고려시대 왜 그 고려의 어떤 그 회의기구 아니겠습니까? 고려만의 독자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병마사. 그죠? 아니라고요. 노비안건법. 이 노비가 이 시대에 어딨어? 노비가 어딨어?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노비안건법.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노비안건법은 제가 고려시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왕이 누구야? 광종과 공민왕 아니었습니까? 그 광종의 대표적인 정책, 과거제 노비안건법 아닙니까? 그건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그거 몰라도, 이게 현대사 문제 푸는데 지금 노비안건법이 웬 말이야, 이게 지금. 그치? 답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대마도를, 이거 전쟁을, 대마도를 정벌했던 이거 전쟁, 지금 전쟁이야, 이거 전쟁이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죠? 이거는 세종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은 뭐 거의 뭐 출제 위원께서 마지막 마무리로 이거는 정말 절대 틀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다짐이 제가 아주 그냥 보여집니다. 그냥. 정말. 야, 선지구성 이거 진짜 힘드셨겠다, 이거. 이거 뭐 진짜, 아주 그냥, 뭐, 개항기도 아니고요. 일제강점기도 아니고요. 뭐, 이건 다 전근대로 그냥 다 몰아버렸어요. 그죠? 전형적인 한국사, 수능 한국사의 성격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이게 해설을 하면서 매년 제가 해설하지만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예측은 했어요. 아마 더 한국사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보다 살짝 이 수능은 살짝 쉬워요. 쉽지만 그래도 뭔가 느낌상 살짝 이렇게 사료를 좀 이렇게 어려운 사료를 줘가지고 답지는 쉽지만 사료가 조금 이렇게 분석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까지 추세였는데 제가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6월과 9월의 어떤 그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평가원에서 이번에 6월 9월 모평과 아주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출제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문제를 풀어 본 겁니다. 내년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이 됩니다. 내년 수능 해설이 이제 마지막 수능 해설이 되는 거예요. 이 교육과정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이 해설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내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 내년도 그 2년 뒤에는 이제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새로운 교과서는 근현대사 중심의 그런 교과서입니다. 지금은 전근대와 근현대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거의 반반, 그래서 10문제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새 교과서는 근현대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 시험이 이런 어떤 유형의 마지막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 수능 개념 올려놨거든요. 딱 20강짜리 개념. 진짜 요거 한 번만 딱 한 이틀만 그냥 쭉 들으면 돼요. 쭉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수능 한국사가 여러분 대학교를 가는데 절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단언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해서 2021 수능 한국사 해설을 마치고요. 이게 보는 친구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본 친구들은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시험을 볼 친구들은 또 저와 함께 1년 한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